플라자 합의란 1985년 9월 22일 미국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에서 G5 경제선진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들의 모임에서 발표된 환율에 관한 합의를 가리킵니다. 지금은 선진 7개국 모임인 G7, 20개국 모임인 G20이 해마다 열려 재무장관들이 수시로 만나지만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만남이었습니다. 그때 미국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1970년대 말부터 강도 높은 통화긴축 정책을 시행했죠. 시중에 달러화가 줄어들자 달러화 가치가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레이건 대통령의 조세 감면 정책으로 무역수지 적자 확대와 재정 적자를 동시에 견뎌야만 했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5개국 재무장관들은 이 회의에서 협조 개입을 통한 달러 약세 유도라는 그전까지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비밀 합의를 냈습니다. 5개국 정부가 목표 환율을 정해놓고 그 선에 이를 때까지 미국 달러와는 매각하고 일본 엔화는 사모으기로 담합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플라자 합의의 골자였습니다. 플라자 합의의 결과로 미국 달러화 가치는 떨어지고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 가치는 오르게 되었죠. 그렇다면 미국을 제외한 4개국은 자국에게 불리한 합의에 왜 동의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레이건 대통령이 꺼내든 3가지의 압박 카드 때문이었죠. 첫 번째 카드는 미국이 GATT에서 탈퇴할 수도 있다는 압박이었습니다. 당시 GATT는 무역 규제를 억제하는 전 세계의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GATT 탈퇴는 곧 보호무역으로의 회귀를 의미하죠. 두 번째 압박 카드는 미국이 달러의 공급량을 무한대로 늘려 부족한 재정을 메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미국의 적자 해소를 위해 소련과의 군비 경쟁을 더 이상 벌이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과 독일 등 무역 흑자국은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플라자 합의 이후 실제로 환율이 크게 변했죠. 미국 달러는 가치가 크게 떨어지고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 가치는 폭등했습니다. 1달러당 260엔 선을 오르내리던 엔달러 환율이 플라자 합의 이후 3년 동안 46.3%나 절상되었죠. 플라자 합의 후 엔화는 6주간 달러 대비 14.4%, 마르크화는 7.7% 절상되었습니다. 환율의 급격한 변동은 세계 경제에 큰 변화를 몰고 왔습니다. 엔화 강세로 경기 침체를 우려한 일본 정부는 적극 저금리 정책을 펼쳤고 이것이 일본의 부동산이나 주식 투기로 이어진 것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은 엔화 강세에 따른 수출 부진이 우려되자 1985년 5%였던 정책 금리를 1987년까지 2.5%로 인하했습니다. 이것은 일본 역대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저금리가 이어지자 개인과 기업들은 돈을 빌려 부동산 투자에 열을 올렸습니다. 또 엔화 가치 상승으로 구매력이 높아지면서 일본 기업들과 국민들은 세계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순자본 유출이 일어났죠. 대표적으로 미쓰비시가 록펠러 센터를 사들였고 일본 국민들은 세계를 여행하며 높아진 구매력으로 소비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부동산 버블을 우려해 긴축에 나서면서 부동산과 주식의 가치가 폭락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1990년 초 거의 4만 선까지 올랐던 니케이 주가는 1992년에 1만 5천으로 떨어졌습니다. 땅값 또한 1989년과 1992년 사이 50% 이상 떨어졌습니다. 거품이 터진 여파로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리는 오랜 경기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되었죠. 만화로 보는 맹크의 경제학 7권 세트 1권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 2권
시장의 작동 원리, 상권, 기업의 행동 원리, 사권, 소득 분배의 기본 원리와 경제학의 새로운 분야, 5권, 국민경제의 기본 원리, 6권, 화폐와 환율의 작동 원리, 7권, 경기 변동과 경제정책의 작동 원리. 만화로 보는 맹크의 경제학 6개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로 수출. 한국을 넘어 세계인들이 경제학을 즐깁니다.